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걷다 쉬다 하는 허리 협착증 해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걷다 쉬다 하는 증상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간헐성파행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를 간다고 해봅시다. 예전에는 100m를 한 번에 갔어요. 근데 허리 협착증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100m를 가는데 2번 쉬어야 되고 또는 3번 쉬어야 되고 잠깐 쭈그려서 쉬어야지 다시 다리로 뭔가 혈액순환이 되면서 다시 걸을 수 있고, 이런 증상을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간헐성 파행 증상은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 나타납니까?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는 간헐성 파행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헐성 파행은 허리 협착증에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 다리가 저리다든가 이런 거는 허리 협착증 환자 중에도 다리가 저린 사람들이 있어요. 고관절 환자 중에도 다리가 저린 사람이 있어요. 간헐성 파행은요, 허리 협착증에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허리 협착증 환자에게 간헐성 파행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일부 허리 협착증 환자에게 간헐성 파행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일부 허리 협착증 환자에게 나타나지만 생활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는 간헐성 파행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 간헐성 파행은 모든 허리 협착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일부에서 나타나요. 그럼 어떤 일부에서 나타나냐? 자,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증이 있어야 돼요. 또 혈류순환 장애가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허리 협착증이 한 군데서만 있었다, 그러면 간헐성 파행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여러 분절에 걸쳐서 있어야 간헐성 파행이 나타난다고 논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 분절 허리 협착증 또는 다분절 허리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증이 있으면 모두가 간헐성 파행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증이 있으면서 혈류순환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즉,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증이 있으면서 혈류순환이 떨어져 있을 때 간헐성 파행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간헐성 파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을 해결하거나 또는 혈류순환 장애를 해결하면 간헐성 파행이 해결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증을 해결하는 방법, 또 혈류순환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협착증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는 간헐성 파행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 쉽습니다. 말이.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을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 쉽죠.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증 해결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절이면 한 분절의 뼈를 떼어내든 한 분절에 나사를 박든 뭐 수술로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분절이면 척추뼈 전체를 떼어냅니까? 척추뼈 전체에 나사를 박을 수 있습니까? 매우 복잡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척추뼈에 부작용이라든가 위협을 최대한 가하지 않으면서 강제적인 힘을, 물리적인 힘을 최대한 가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침이에요. 침. 침은 아주 가볍게 들어가잖아요. 침으로 가볍게 들어가서 척추뼈 근처까지 가서 굳어있고 협착된 조직들을 풀어낼 수 있다면 여러 분절에 걸쳐서 침으로 들어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죠. 이 침 중에서도 무슨 침? 바로 도침이라고 하는 특수하게 생긴 침이 척추뼈에 도달해서 척추뼈 주변의 유착과 협착을 해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증을 해결하는 데 도침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말씀드렸듯 최소 침습, 인체에 대한 위해가 없이, 위험이 없이 최소 침습으로 여러 분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분절에 대한 동시적 치료가 필요한데 도침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척추뼈 주변에 굳은 인대와 근육을 풀어서 척추 내부의 협착 상태를 개선시킨다. 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뼈하고 뼈를 강하게 잡아당기잖아요. 강하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 내부에 압력이 세져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종으로 위아래 세로로 강하게 잡아당기면 물리학적으로 횡으로 안쪽으로 압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면 안쪽으로 압력이 덜 작용합니다. 그래서 협착된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도침을 통해서
여러 분절에 굳어있는 인대와 근육을 풀어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헐성 파행은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 플러스 혈액 순환 장애,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분절의 허리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침치료 알아봤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순환 장애는 내과적 문제죠. 단순한 척추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에 관여하는 내과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심장이 자는 동안 회복하거나 휴식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순환 능력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잘 자도록 해야 돼요. 수면의 질을 높여줘야 돼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거 역시나 말이 쉽죠. 잠이 안 오는데 잠을 어떻게 잡니까? 잠을 잘 자는데 좋은 방법, 발끝치기 또는 맨발 걷기. 맨발로 매일매일 땅을 걸어 보십시오. 수면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또는 수면을 좋게 할 수 있는 산조인탕이나 귀비탕 같은 한약 처방도 고려해 보십시오. 수면제라든가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의사들도 권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고, 말씀드렸듯 발끝치기나 맨발 걷기, 이걸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소화기에 노폐물이 너무 잘 생겨요. 소화기에 노폐물이 너무 잘 생기는 체질도 소화기의 노폐물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습담이라고 하는 소화기 노폐물을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럼 습담이라고 하는 소화기 노폐물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나는 밥만 먹으면 졸리다, 밥만 먹으면 피곤해진다, 밥만 먹으면 눕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다리가 붓는 경향이 있다, 습담을 빼기 위해서 몸에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려고 한다, 또는 너무 자주 보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요실금이 생긴다. 이렇게 습담 체질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습담을 제거해주면 혈액순환 능력이 높아집니다. 자, 세 번째로, 나는 어릴 때부터 항상 손발이 차고 어릴 때부터 추위를 잘 탔고 선천적으로 혈액순환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엔진을 작게 타고 태어난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태어난 게 작게 타고 태어났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인삼이나 홍삼, 경옥고, 이래 몸을 보강할 수 있는 처방이라든가 또는 그런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으면서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됩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간헐성 파행. 디스크 환자한테 간헐성 파행이 있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간헐성 파행 허리 협착증에만 있어요. 허리 협착증 환자 중에서도 허리 협착증이 여러 군데 있는 심한 허리 협착증 환자, 그 중에서도 혈액순환 능력까지 떨어져 있는 내과적 상태까지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는 거는 허리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에 가장 심한 증상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운동을 해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발끝치기만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간헐성 파행이 나타난 분들은 뭘 해야 되냐? 강력한 생활관리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척추 관절의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생활관리법이 무엇이냐? 딱 하나만 추천해봐라. 맨발 걷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 맨발 걷기를 시켜본 결과 맨발 걷기를 하는 환자분들은 간헐성 파행 증상이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는 발끝으로 혈액을 보내주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자, 그럼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그럼 되냐? 효과 없습니다. 맨발로 땅이라든가 밭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이라든가 뭐 공원 또는 운동장, 정 안되면 집 앞에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도 상관없습니다. 밖을 걸으셔야 돼요. 밖을 걸으시면 발바닥이 자극이 되면서 혈액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걷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의 근막이 펴졌다가 움츠러들었다가 펴졌다 움츠러들었다 하는 근막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 발가락이 펴지기 때문에 발가락의 꺽쇠 효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척추 관절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바닥을 지압하는 것 이상의 여러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 전신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간헐성 파행 증상에 아주 도움이 되는 생활관리 방법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딱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가능하면 하루 1시간.
정 안 되면 30분이라도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 다음에 점점 발바닥으로 혈액순환이 되는 걸 느끼고요. 한 달이 되기 전에 분명히 간헐성 파행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허리협착증,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인 간헐성 파행 증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도침요법 말씀드렸고, 두 번째 혈액순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내과적 상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한약 치료 방법들도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맨발 걷기라고 하는 강력한 생활 실천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고 허리협착증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